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삼성 포함 전세계 기술 탈취, BOE, 인폴딩 OLED 패널 양산 성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이번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이 내용이 연관성이 많아서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끝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보시고 한번 멘트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리플을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중국이 삼성을 포함해서 전 세계 기술을 탈취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BOE가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패널을 양산을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국은 중공에 타깃이 되고 있죠. 자, 보시면 한국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전자산업의 강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한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한국으로 타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이 스스로 이러한 중국의 공세에 대해서 막아내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중국 공산당의 지적재산권 도용은 이제는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 얻어내는데 한국은 물론 미국, 대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니케이 신문은 15일 날 폭로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가정보원, 한국의 국가정보원이에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을 했는데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한국에서 압수한 기술 유출의 67%가 중국으로 유출되었다. 말하자면 3분의 2 이상이 중국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면서 그 중에 다수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한국 산업의 핵심 분야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죠. 삼성 직원들이 실험실이나 공장에 들어갈 때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나 녹음 기능을 꼭 비활성해야 돼요. 그리고 실험실에서는 인쇄 용지마저도 금속 호일을 붙여서 직원들이 기밀 정보를 누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금속 호일을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전자 감지기를 딱 통과할 때 제대로 걸려버리겠죠. 이러할 만큼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은 허가 없이 기밀 정보를 인쇄할 수도 없어요.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꺼내면 건물 밖으로 만약 나갈 때 경보가 항상 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노력해도 중국 공산당은 다른 방법을 쓰죠. 가장 쉬운 방법, 인력 유출, 인력 빼가기. 중국 본토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BOE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2015년도에서 16년까지 많은 삼성의 엔지니어가 BOE로 이적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현재 BOE 공장과 연구소에는 50여 명 이상의 전직 삼성 기술자들을 포함해서 120명가량의 한국인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인이 SMIC 명의로 출원한 특허만 6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SMIC라는 기업과 BOE라는 기업, 이러한 것들을 보면 SMIC는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 업체인데 이 특허가 62건이나 있다. 그것도 한국인이. 어디에서 갔겠어요? 거의 대부분 삼성에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SMIC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회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미 상무부와 국무부가 블랙리스트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죠. 그래서 SMIC의 제품을 팔려고 할 때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화웨이의 제재와 같은 수준의 제재가 지금 걸려져 있죠. 2018년도에는 삼성에서 대형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올레드 접이식 기술, 다시 말하면 폴더블 기술이에요. OLED 폴더블 기술을 중국 공산당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 납품업체 톱텍의 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직원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영향을 줬다? OLED 폴더블 패널에 영향을 줘서 이번에 양산을 시작을 한다 라는 내용까지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피고는 쉘 컴퍼니를 설립하고 도난당한 영업비밀을 4개 중국 제조업체에 팔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 곳이 BOE일 가능성이 높죠. 이 기술들은 삼성이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서 6년간 진행한
연구성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성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출이 되고 다른 분야도 계속 유출이 되고 있죠. 특히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가 제일 크게 타깃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외에 가장 큰 타깃이 되고 있는 나라가 대만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먼저 볼게요. 미국에서 정보가 장기간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블룸버그의 최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기술 공급업체를 이용해서 미국의 정보를 장기간 빼돌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2010년 미 국방부는 수천 대의 컴퓨터 서버가 군사 네트워크 데이터를 중국에 전송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미 국방부 수천 대의 컴퓨터 서버, 군사 네트워크 데이터가 중국에 전송. 이건 뭐예요? 백도어죠. 백도어입니다. 백도어인데 일단 올 때 이렇게 볼 때 어떤 게 필요해요? 통신 장비가 필요하겠죠. 통신 장비. 통신 장비에 백도어가 있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가 어딥니까? 화웨이와 ZTE죠. 그래서 화웨이를 제재를 하고 ZTE를 제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입장으로서도 가장 먼저 두들겨 패고 싶은 데가 화웨이, ZTE. 특히 통신 장비 분야. 스마트폰 분야는 여기에 그냥 곁다리로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으로서도 화웨이를 제일 살리고 싶은 이유도 통신 장비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해외에 진출할 때 같이 한꺼번에 통과하고 있는 의뢰가 하나가 있죠. 화웨이 진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조사 결과 악성 코드는 자사 부팅 프로그램의 칩에 숨겨져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해커들에 의해서 이 서버는 회사의 네트워크가 해킹이 되었고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벤더 웹사이트에도 악성 코드가 다운을 받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 중국 공산당은 다른 방법도 썼는데요.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했어요. 특히 해외에 학생들 그리고 학자들을 보내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중국으로 다시 소환하는 방법을 썼죠. 지난달 미국에서 체포된 유명 나노 기술 전문가 청강, 그리고 2020년 7월달에 미국에서 체포된 중국 시민 4명은 사실 중국 공산당의 간부가 일반 대학원생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또한 천인 계획을 써서 유명한 교수들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2020년 6월부터 중국인 출신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연구원 1000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해버려요. 이게 누구 때냐? 트럼프 대통령 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후에도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죠. 중국 공산당에 적을 두었던 사람은 무조건 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 중국 공산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의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어디냐? 첫 번째 호주. 호주도 중국 유학생들에게 지금 경계를 하고 있죠. 미국과 똑같이 그 사람들, 인프라를 통해서 도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주와 같은 경우는 파이브 아이즈의 중요한 나라이죠. 파이브 아이즈의 중요한 나라를 보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현재 호주의 중국 유학생 비중은 2018년도 기준 38%였습니다. 전체 유학생 중에 38%가 중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반중 정서로 인해서 중국에서 오는 호주 유학생들이 거의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 일본도 역시 중국 유학생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위해 통해서 첨단 기술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외국인의 비자 신청 심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입니다. TSMC가 전직 직원이 데이터를 빼돌리고 이것을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했다고 공개를 했어요. 실제로 한 엔지니어가 TSMC에 근무하면서
TSMC의 28나노 공정을 불법 복제한 사실이 2018년도에 밝혀졌어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28나노 공정. 그러면 어디하고 연결돼 있다? SMIC.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련 서류는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기술을 다 끄집어 모아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 중국 제조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과 또 하나의 계획이 있죠. 반도체 굴기 2025. 반도체를 통해서 자국산 반도체의 생산량을 끌어올리겠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통해서 많이 사그라들었죠. 현재 엄청나게 사그라든 상황입니다. 특히 SMIC의 제재가 가장 타격이 심했어요. 그리고 화웨이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중국의 기술, 삼성의 기술을 빨아들여서 중국 BOE가 스마트폰 인폴딩 OLED 패널의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아웃폴딩에 이은 인폴딩 OLED 패널의 양산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과 화웨이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지금 LCD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던 BOE가 이번에는 차세대 스마트폰 OLED 분야까지 진출한다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 OLED 분야는 진출이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화웨이를 통해서. 그런데 차세대로 불리고 있는 폴더블용 OLED를 진출한다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인폴딩 OLED 패널도 화웨이와 함께 진출합니다. 16일 날 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에 공개될 예정인 화웨이 폴더블 스마트폰인 메이트 X2에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제품은 화웨이 제품에서는 처음으로 인폴딩 방식을 적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그동안 화면을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본래 화웨이는 인폴딩 디스플레이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에게서 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미국 상무부의 제재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화웨이의 수출이 제한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 전체가 제한이 된 게 아니라 인폴딩으로 가고 있는 디스플레이 자체를 아예 제한을 시켜버렸죠. 부분적으로는 열려 있으니까 다른 것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폴딩 방식으로 되면 5G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제한을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웨이의 인폴딩 폴더블 폰 진출을 하려고 했었던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대신에 BOE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죠.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을 접었을 때는 큰 문제가 있는데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더 넓은 화면. 그리고 제품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웃폴딩을 썼을 때 굳이 화면을 또 하나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인폴딩을 썼으면 화면을 또 하나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마트폰으로 보면 인폴딩으로 만들 때 제품 제조 원가가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죠. 화면이 바깥으로 접혀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돼요. 이렇게 되면서 내구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접힌 부분에 주름 현상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요.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90%, 나머지 회사들이 10%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인폴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생산이 쉽습니다. 이것이 화웨이와 BOE가 그동안 아웃폴딩 방식의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폴딩 방식의 갤럭시 폴드 시리즈로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면서 화웨이 역시 인폴딩 스마트폰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번 화웨이에 탑재되는 패널이 원래는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하려고 했다가 BOE 제품으로 바뀌면서 지금 성능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심하죠.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했다면 사람들의 의심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BOE의 디스플레이가 달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문점이 하나가 더 붙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BOE의 인폴딩 디스플레이 양산 소식 자체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 때문이에요. BOE는 한국 내 디스플레이의 인력 빼가기, 아까 알려드렸죠. 그리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이것도 또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LCD 분야에서 덤핑 전략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메모리 반도체인 DRAM과 낸드 플래시보다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여기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DRAM과 낸드 플래시는 진입 장벽이 높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양쯔 메모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양쯔 메모리 YMTC가 지금 YMTC가 양쯔 메모리니까 양쯔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 DRAM보다 더 진입이 쉬운 낸드 플래시로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LCD를 이미 중국 업체들이 다 점령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LCD보다는 중국 정부에서는 OLED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OLED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LCD의 그 후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지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중국 정부의 후원금이 점차적으로 OLED 분야에 적어지는 영향도 아마 없지 않을 거라는 전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건 소설이고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런 영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LCD 패널의 가격이 정상화가 되려면 중국 정부가 LCD 패널 업체들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OLED 쪽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금이 줄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OLED 분야에서도 BOE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성장 배경에도 또 화웨이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죠. 화웨이와 한몸처럼 성장했던 BOE입니다. BOE는 화웨이와 지금 한몸처럼 성장하고 있었죠. 또한 BOE의 OLED 성장에도 화웨이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화웨이의 전폭적인 구매로 인해서 점유율을 늘리게 되었지만 이제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또 한 번 OLED 성장에 위기가 왔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고 이것을 타개를 시켜준 회사가 하나가 있죠. 애플. 애플이 지금 자기들 마음으로는 수율이 맞지 않아요. 수율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입장으로서는 완제품만 들어오잖아요. 완제품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낸다라는 거죠. 이것은 애플과 삼성과 LG 이것을 역학관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지금 애플의 입장 때문입니다. 이번 애플의 납품 성공으로 인해서 BOE 입장으로서는 한시름 놓게 되었죠. 애플은 BOE의 패널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이폰 12의 수리 교환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애플의 납품 성공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스마트폰 몰락은 BOE 입장으로서는 뼈아픕니다. 그동안 BOE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 화웨이는 두말하지 않고 이 제품들을 사서 써줬어요. 그리고 화웨이가 제품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구조로 양사는 생산 수율을 맞춰왔죠. 생산 수율이 낮더라도 물건을 계속 사주게 되면 정가로 거의 사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계속 도와주니까. 사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시간이 계속 투자가 되면서 생산 수율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생산 수율을 높이는 단계로 이렇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BOE가 기술력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삼성 또는 LG 등 경쟁사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시중에 제품을 공격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어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LCD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장해 왔죠.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고 생산 수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에서 나가는데 적자가 있기는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적자를 누가 채워주냐? 중국 정부가 채워줘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이 손해를 메꿔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상대 경쟁사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화웨이가 트럼프 행정부의 3번의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센서 등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화웨이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는 제품을 공급하는 BOE의 입장으로서도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화웨이의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3,3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보다 41%,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암울해요. 그리고 올해 연간 판매량이 지난해 1억 9천만 대보다 75%, 4분의 3이 줄어든 4천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껏 BOE에게 지금 물품을 공급받았던 화웨이는 지금 BOE가 화웨이에 대해서 물품을 안 사주니까 화웨이 입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지금 BOE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화웨이만 보고 나왔어요.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를 통해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키워왔던 BOE에게서 미국의 규제는 뼈아플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이번 공개하는 메이트 X2 역시 생산 물량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도 폭망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BOE 입장으로서는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폰 패널 진출에 가장 큰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다른 중국 회사들은 폴더블 폰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UTG 패널을 사용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폴더블 폰 진출은 BOE 입장으로서는 하나의 이정표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개발을 하고 다음 기술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다른 업체들이 BOE의 제품을 사주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 한번 진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물건을 만들어서 수율을 높이고 가격을 또 낮춘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중국이 모든 채널을 동원시켜서 지적재산권을 탈취했다. 그리고 이 탈취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BOE가 폴더블용 OLED를 생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서로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